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떠들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고의 수다친구 임승열 꿀잠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지코 리너스의 듀엣입니다. Good day, good vibe. Count it. It's me, say, Zico, Ikra, let's ride. Yeah, she my favorite song. 계속 불러, did I say too much? Take us back to analog. 너만 남겨지구나 모든 network. 턴테이블에 올라타 타타. 서로 따라 추는 차차차. 독소는 빠지고 말끔해졌다. 콜라 한 모금에 알타이타. No space in between, low key back a weekend. 하모니 내게 난 낮게 너 낮게. 정반대 음색 따로 노는 green check. 물감을 섞듯이 쏠쏠 연주를 let's do it. もう頭から離れない二人で重ねるメロディー口ずさむほどに熱くなる魔法言葉より歌で聞かして愛それすべて朝から晩まで打ち上げ We don't care もっと乗ってこうぜ赤青黄色どれなの君の胸の信号もうどれにしたって止まれない私はどこにも夢中踊らせて No one 上げて I feel like どこまでもどこへでも飛べそうハモナイスダンスハイ No space in between low key back a weekend It goes the way fit 더 빨리 더 멀리 시작은 진짜 스케일이 커져 big bang 퍼즐을 맞추듯이 click click 연주를 let's do it 東京と掃除区を越えて二人で重ねるメロディー口ずさむほどに近くなる魔法すぐそばで溶け合うハーモニー愛それすべて朝から晩まで打ち上げ We don't care もっと乗ってこうぜ12월 27일 임승혁의 꿀잠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예, 12월 2025년 마지막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자세요 DJ 임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뭐였다고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이젠 정말 12월의 마지막 그리고 2025년의 마지막입니다. 이 녹음이 끝나고 이제 한 며칠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고 4일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 말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2026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실감도 잘 안 나고요. 사실 이게 제가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는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체감을 하니까 이게 참 그렇네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런 거 겪으면서 컸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2025년의 마지막을 되게 활기차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여파는 당연히 밴드 연습을 하면서도 있었겠지만 지금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 상태만 굉장히 안 좋아요. 감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발음이 같이 꼬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할 때 발성의 문제. 그래서 지금 발음도 같이 꼬이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2025년을 회고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정말 고생 많았다 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말 진짜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았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제가 원래 살던 삶이 있잖아요. 원래 살던 삶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들고 이제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적응이 돼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뭐랄까요, 혼자서 할 일들을 계속 그냥 늘려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랬었는데, 그러고 난 이제 진짜 쉴 틈 없이 회사까지, 이제 직장까지, 아니면은 뭐 대학원까지 달려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차이나 제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제가 11월, 12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바쁜 나날 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원래는 제가 전공 필수 과목을 상반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계절로 들었어야 됐거든요. 계절로. 왜냐면 그게 1학년한테만 열려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야 전학년에 열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들었어야 하는 거를 하반기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냥 안 듣고 제가 계절로 해결하겠다, 성적도 잘 받을 겸 계절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렇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학기를 강제로 쉬게 됐거든요. 그래서 졸업이 원래는 2026년 8월이었는데 2027년 2월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말이라면 꿀잠 자세요는 아마 2027년 2월까지는 조금 좀 쉽게, 그러니까 별 탈 없이 방송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한튼 강제로 좀 쉬게 됐는데 지금 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쉴 생각이 없었거든요. 좀 후딱후딱 빨리 끝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잡든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든,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꼬였어요. 지금 좀 많이 꼬여서, 일단 그래서 지금 인생의 계획이 좀 꼬인 상태에서 뭘 해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연극 하나 지금 연출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건 또 3월 달에 올릴 예정인데, 그게 또 결정이 되면은 이 방송에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연극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이거는 꿀잠 자세요 이벤트로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꿀잠 자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연극을 무료 관람하실 수 있는 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출이 넣어줄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무튼간에 지금 졸업이 좀 많이 늦춰졌고요. 이제 약 8개월, 지금으로 딱 8개월 정도 여유 휴가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휴식 기간이 주어졌는데, 뭐 바라던 바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많이는 안 바라고 1년 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1년은 절대 못 쉬고요, 저도 제 성격상.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혼자서 쉬고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지금 얻게 된 것 같아서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좀 반갑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송도 뭐 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꿀잠 자세요도 계속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 넘어가면 이제 2026년이잖아요. 2026년에 제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는 지역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대문구를 떠나요. 확정이 됐어요. 서대문구를 떠나서 이제는 관악구로 가게 되는데, 뭐 근데 서대문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못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번에 같이 들어오셨던 분은 뭐 동대문구 살다가 여기서 같이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아무리 관악구에 산다 한들 제가 학교도 서대문구고 이 제 모든 서울의 기반이 서대문구에서 다져져 있는 만큼 제가 서대문구에 대한 그런 좀 애정과 그런 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DJ로서 계속 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 싶어서 계속 방송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저도 바빠지고 이제 정말로 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왜냐면 저는 차도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력 닿는 데까지는 이 꾸준자세요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 500회 특집을 한 방송이 있었죠.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저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이라면 이 500회, 600회가 지나도 공동체 라디오라는 그런 작은 곳에서도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목표가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오래 하고 싶고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좀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작년에도 이런 연말정산을 할 시기에 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 짜다가 보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짜다 보니까 작년에 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아, 나도 오래 했구나. 이 방송 진짜 오래 했구나. 1년 반 했네. 거의 1년 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오래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원동력 자체가 또 감사하다. 나 스스로에게 되게 그런 원동력이 있으면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 라디오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DJ라고 하기에는 말을 너무 못하고요. PD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런 기획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방송을 1년 반가량 했는데 그럼에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단은 제가 진짜 감사 인사를 너무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부족한 방송 여러분들께서 다 채워주고 있는 거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일정 소화하면서 열심히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제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또 떡상을 해가지고 히트를 해서 스타가 됐는데 이 방송이 계속 하고 있다면,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또 그럼 또 모르는 일이죠. 저는 사실 늘 꿈이 스타이거든요.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뜰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제가 또 뭐 어딘가에 좀 대외적으로 놔두는 거를 늘 욕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연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걸로 정말 직업을 삼아서 하겠다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취미 활동이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게 좀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모르죠. 추후에 어떤 날이 있을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오늘 첫 곡은 아마 2025년의 마지막 히트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코와 요아소비의 릴라스의 맞나? 리라스라 이런 게 맞겠죠? 한 듀엣입니다. 그게 어디였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선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대로 이제 노래가 나와서 이제 되게 예쁘게 듣고 있는데요. 아마도 1년의 마지막 노래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히트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첫 곡은 늘 그 당시의 히트곡을 들고 오고요. 그 다음 곡은 이제 제 취향과 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오늘은 저걸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슈는 안 다룰 예정이고 바로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곡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할 건데요. 제가 2025년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러니까 2025년에 돌아봤을 때 이 노래가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노래 중에 하나, 노래들, 그리고 이 연말에 어울리는 분위기에 맞춰서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노래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이번 연도의 제 최애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의 넘버원 락스타입니다. I wanna be the stunner, the face on every cover. Every time I close my eyes, see my name in shining lights, crowd cheering like thunder. So call me Little Miss Brightside, 'cause I've been thinking that it's my time. If I'm gonna do the work, then I might as well be first. Turn
strike a pose in the mirror. I can picture that era. Hearing when I sing, designer everything. And no, I don't even care a little bit if everybody's jealous. I know they wanna see just what I see through my rosy little glasses. And everywhere I'll be on repeat. I'll be your number one rock star. Make me your number one rock star. And you're gonna love me like I am your number one rock star. Stuck in your head and in your heart. 'Cause you're gonna love me right. And you're gonna love me right. I'll be your number one rock star. Make me your number one rock star. And you're gonna love me like I am your number one rock star. Stuck in your head and in your heart. And you're gonna love me.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자세요입니다. 네, 임승혁의 꿀잠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연말 정산입니다. 저번 연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연말 정산을 1부와 2부에 나눠서 했었는데 제가 좀 그 생각보다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때는 제가 방송사에 언론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국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쉽게 입수하고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일반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뭔가 주요 키워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딱 1부 그러니까 1회로 한 번에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섹션은 정치 쪽을 좀 알아볼 건데요. 정치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죠. 올해는 물론 작년도 정말 많았지만 올해도 그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시작부터 권한대행 체제였죠. 일단 우리나라 권한대행 체제였고 그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속이 있었고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울지법의 불법 점거가 이루어져서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지법에 대한 그런 재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는 이때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때 다닐 때잖아요. 언론사 다닐 때, 방송사 다닐 때고 제가 보통 새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만 더 그게 늦춰졌다 저도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랐었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일에 이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돼서 이제 다 파면으로 되어서 탄핵이 되었고요. 그래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60일 동안 대통령 선거의 준비 기간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죠. 6월 3일에 진행이 되었고 이때 당선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거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었고요. 물론 이 시기에 저도 정말로 바빴고요. 하여튼 간에 이번 여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특기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21대 대통령 선거의 준비 기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리아와 수교가 되는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는 북한을
제외하고 시리아 빼고는 모든 유엔 회원국가 수교가 이루어졌었는데 시리아와도 이제 관계가 정상화가 되어서 이제 국교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이뤄진 일이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일들도 있었다. 시리아 전 뭐 물론 이제 그쪽이 전공이라 좀 깊게 봤던 거고 그게 좀 잘 드러나진 않은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일단 3대 특검이 있죠. 지금 3대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세 가지 특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그 김건희 특검에서 좀 그런 게 터져서 이 뭐랄까요 좀 나비 효과처럼 터져서 지금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게이트가 계속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통일교에 지금 권성동 의원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께서도 지금 그 사건이 하나 터졌죠.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런 영향력을 뻗쳤다라는 그런 게 지금 통일교 안에서는 연루 의혹이 퍼져서 김건희 특검이 이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었던 야권인 국민의힘과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통일교가 어쨌든 신흥 종교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뭐 무슨 종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어서 뭔가 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도 꽤나 부패한 곳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김건희 전 여사가 구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가 되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이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검찰의 공소제기나 유지 권한이 공소청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넘겨져서 이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2026년 10월쯤까지 이제 그거 정리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어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그 진보 쪽이라고 해야겠죠. 그쪽 입장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 학계에서도 찬반의 그런 의견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 쪽에도 그렇고요. 이 찬반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건지는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뤄지면 늘 좋은 거겠죠.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9월 26일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중에서 작업자가 과실 때문에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자원관리원이 그 보면 그런 정부에 있는 그 전자 시스템이나 정보 시스템이 그 국정자원관리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에 탄 거라서 거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친누나가 그거거든요. 공무원이라서 그런 시스템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시스템도 다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복구가 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미완료된 상태라서 언제 완전 복구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듣기로는 완전 복구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좀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에이펙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그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의견은 좀 갈리지만 그래도 좋은 사건들이 좋은 그런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그런 것도 좀 가져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 경제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좀 AI 관련된 그런 반도체 사업에서도 좀 이득을 봤고요. 일단 핵 잠수함이 꽤 건조가 승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방송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개정안, 그리고 국보법 폐지 법률안까지, 이게 조금 법률안에 대한 그런 쟁점 법안들이 그런 걸 또 합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계속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22시간이었나요? 24시간? 22시간으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릴 수 있겠네요. 세계로 넘어가면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계속 좀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군사 충돌이 일어났었고,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다카이시 사나이가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또 공명당이 이 원래 유지를 하고 있던 자민당 공명당의 연정을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었고, 뭐 이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의 그런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외적인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셧다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찰리 커크라는 그 정치운동가가 피살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오 14세의 교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황이죠, 레오 14세가 선출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치 섹션으로 알아봤고요. 정치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의 정치가 조금은 불안정한 사회로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합의점을 잘 찾아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년의 정치는 조금 더 그런 합의를 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약간 싸우기만 하고 어떻게 좀 그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는 좀 막 그래도 큼직큼직한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초죠, 홈플러스에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계속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조금 영화계에서는 좀 큰 사건이긴 한데, 그 메가박스 중앙과 그 롯데컬처웍스의 합병이 추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뭔가 뚜렷한 추진 소식이 없었다가 12월 9일에 지지부진한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그렇게까지 지금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합병이 CGV의 그런 뭐랄까요, 거의 독점 체제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좀 제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재명 대표래.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었고요. 요거에 대한 긍정론도 부정론도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 다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법안이었는지 그거였는지는 아마 정부가 다 끝난 이후에 그런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또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카카오톡이 좀 개편이 되었다. 근데 이거는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폭락을 해서 9월 23일이죠. 개장 후에 하루 만에 6.17%가 하락을 했고 나흘 만에 시가총액 3조가 증발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기 중으로 좀 취소가 된다 그러고 지금도 뭔가 롤백이 좀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딥시크의 출시도 조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인공지능의 사업에서도 점점 앞서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아마 딥시크의 출시였던 것 같고 이게 아마 뭐 그 내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그런 범위가 달라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그것 때문에 조금 IT 업계에서는 파장이 일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세계 무역 전쟁이 계속 발발 중입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기 행정부의 주요 법안 중에 하나, 주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던 관세 전쟁 때문에 이 관세 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주가가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고 이런 정도의 그런 얘기가 있었던 만큼 굉장히 좀 파급력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중 무역의 그런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의 그런 그 갈등도 심해져서요. 이제 중국에서 한일령이 발발이 되어서 일본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타격도 클 것 같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얘기도 있는데 지금 경제 불황 상황에서 좋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는요 장중에 4,226까지 그러니까 한 주당 4,226까지 떴던 그런 또 코스피의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밸류업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 4,000선의 방점을 찍었다고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코스피는 4,000선에 뛰었지만 환율은 1480까지 뛰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경제 상황이 조금은 들쑥날쑥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이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제 상황을 좀 적절히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의 정부에서의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상황이 좀 심각할 정도로 뛰었고 환율 자체도 굉장히 높게 뛰었기 때문에 그거를 잡는 게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의 Letter to Myself입니다. 서투게도 써내리는 마음속 더 깊이 눌러왔던 말 그 어떤 말보다 널 잃지 않았으면 해 길 잃은 채 헤매던 매일 그늘진 마음 그 끝에 여전히 변치 않은 내가 있었어 I could be good, I could be bad 어렵고 어리던 내게 그 아픔 위로 다시 널 위로하고 싶어 끌어안은 상처 따윈 it's only hurting you I wrote a letter to myself 서투게도 써내리는 마음속 더 깊이 눌러왔던 말 다 쏟아낸 순간 선명해 voices in my head My head, my head, my head, my head 내가 나를 잃은 모든 밤 기억을 고르게 채울까 숨겨왔던 단어들로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 이제야 말하는 날 미워하지만 멍든 마음과 흉터마저 어설픈 대로 내뱉어 더 이상 내게 숨길 필요 없잖아 어색한 표현 따윈 버려 I'm done being used I
채연의 Letter to Myself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연말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따가 뭐 엔딩송도 들려드리고 뭐 그 전에 노래를 하나 더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릴 노래도 제가 굉장히 연말에 많이 즐겨 듣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들고 왔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섹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회 섹션에서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파급력이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초반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피해자 김하늘 양을 살해한 가해자 명재환 씨의 그런 최근에 또 그 사형 구형이 또 있었고요. 어쨌든 예, 그 좀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라고 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각계에서 조금 좀 충격적이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이런 일은 네, 묵지마식 범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은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2의 하늘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이런 초등학생들 이런 약자죠. 그냥 초등학생이라는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범죄나 그런 좀 치안이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8월달과 9월달 사이에는 조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예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그 예고만 있었고 테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없었는데요. 이게 각계각층에서 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물론 이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그건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위험한 사건이긴 했습니다만 폭탄 테러 사건도 그때랑 비슷하게 계속 그런 예고 범행 예고만 계속 이루어지고 약간 그런 좀 관종 같은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모두 검거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좀 그런 일들도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8월 15일, 그게 조금 크게 있었던 게 8월 15일인데요. 8월 15일에 KBS에서 진행했던 그 다큐 3일 어게인 방송에서 원래 안동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게 또 폭발 테러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좀 이렇게 숨었다라는 얘기가 들렸을 때 굉장히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SK텔레콤에서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고요. 이거는 4월달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의 그 유심을 모두 교체를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SKT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많이 이탈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스24에서도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KT에서도 이 고객들의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제 피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그런 KT 통신망에 접속을 해서 이거는 서대문구에서의 영향력은 없었지만 서울특별시에서도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에서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부평, 그리고 고양시, 광명, 과천, 부천, 수원, 안양 등등 이런 곳에서도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건 쿠팡에서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이 피해자는 중국인 전직 직원으로 밝혀졌고 이 피해자는요 쿠팡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약 33,700만 명의 3,370만 명의 모두의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계정도 유출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 유출 정보가 가입자 이름, 이메일, 주문 정보가 배송지 그리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체화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급력이 있었던 올해의 사건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에서의 사건이겠죠. 범죄단지의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4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면에 올라온 건 2025년이었고요. 캄보디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죠. 그래서 라오스나 그런 미얀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범죄단지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지 피해가 좀 심각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재난 수준으로 지금 계속 피해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이 태국군들이 범죄단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국이 좀 압도적인 여론전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피해가 또 계속 있었고 우리가 태국과 또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좀 빠르게 피해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 섹션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섹션 좀 알아보고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사회 섹션에서 한 가지 더 말해야 될 거 있습니다. 2025년에 강릉에서 큰 가뭄이 벌어졌다. 재난 선포 기간이 좀 길게 한 달가량 그렇게 피해가 있었고요. 제한급수 2단계까지 시행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이 되었고 실제로 제가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피해 소식을 좀 알았던 만큼 굉장히 좀 피해가 컸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강릉의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문화 섹션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문화 섹션에서는 얘기할 만한 게 이제 공연 사업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에서부터 이게 이제 코로나 국면이 끝난 이후에 공연계가 대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이 좀 부족한 그런 사태도 계속해서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잠실 주경기장도 지금 못 쓰고 상암 경기장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가수들의 라이브 예약을 조금 잡기 쉽지 않아서 뭐 고향까지 나가는 경우도 생겼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조금 그런 공연계에서도 그런 호황에 의한 조금 그런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런 일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나라 영화계는 계속해서 좀 침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만 관객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제일 많이 관객 수를 불러모은 것도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해외 영화가 된 만큼 영화계는 정말로 지금 대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반면에 드라마를 비롯한 그런 K 콘텐츠의 사업은 굉장히 계속해서 또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제작 자본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흥행을 했던 K-팝 데몬 헌터스가 진짜 무슨 사회 현상급의 그런 히트를 낳았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K 콘텐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우리나라의 제일 최전성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특히나 또 음악계에서도 그런 큰 게 있었어서 이제 K-팝 올해 노래 중에 K-팝으로 선정이 될 만한 게 이제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또 골든 헌트릭스의 골든 이 꼽힐 만큼 굉장히 또 큰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요계에서도 또 계속해서 좀 히트를 치고 있는 해외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뭐 에이티즈나 스트레이키즈의 그런 약진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되게 좋은 그런 호황스러운 그런 얘기들만 나오면 좋겠지만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좀 많은 연예인들이 논란들이 터졌어요. 조진웅 씨가 소년시대 범죄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서 은퇴하게 됐고요. 박나래 씨는 매니저 갑질 그리고 폭언 그리고 불법 의료 시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요. 조세호 씨는 조폭 연관 논란이 불거졌고 샤이니 멤버인 키도 이 불법 의료와 관련된 주사이모 시술 논란으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쯤에 좀 사건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폭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것이 뭐 진짜인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연예인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본인의 실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뭐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넘어가서요. 스포츠 방면에서는요. 이 WKBL 소식인데 부산 BNK 썸이 창단 첫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구에서는요. 남자 배구에서는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5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고 19년 만에 통합 우승 트래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는요.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5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6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이때 그 김연경 선수가 화려하게 20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리그에서는 전북 현대모터스가 10번째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정상을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 그 구력을 한 시즌 만에 씻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O 리그입니다. KBO 리그에서는 LG 트윈스가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35년 만에 LG 프로 스포츠단 이 두 팀이 모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구 KBL입니다. KBL에서는 창원 LG 레이커스가 창단 첫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장인 허일영 선수는 40세에 접어들어서 세계 처음으로 MVP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이글스는 LG의 상대로 아쉽게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2006년 이후로 19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좀 긴 그런 암흑기 시절이 계속 됐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좀 높은 공기를 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e스포츠에서는요.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2025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작년 월드 챔피언십에 이어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해당 종목에서는 최초로 3핏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요. 또 F1에서 랜더 노리스 선수가 이제 드라이버가 처음으로 우승을 드라이버 챔피언을 하게 되었고요. 맥라렌에서도 맥라렌이 오랜만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문화 현상 중에 좀 도드라졌던 거는 F1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영화가 나왔던 F1 더 무비와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F1 질주? 예, 무슨 질주? 네, 아마 F1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가 덕상을 한 가운데 쿠팡 플레이에서 적극적으로 F1의 중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F1의 인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크게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F1이 또 쇼런을 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캐딜락으로 이적할 발테리 보타스 드라이버가 와가지고 리저브 드라이버가 와가지고 이제 또 보여주기도 하는 등 그런 인기의 증가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녹음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년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네요. 예.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사건들에서 저도 그 중앙에 있었다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중앙까지는 아니고 그 주위에 있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올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호재였을지 아니면 악재였을지 조금은 고민이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화적으로도 그런 소프트 파워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랄까요 조금 파워를 가지게 된 거를 실감하는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젠슨왕이 방한을 했잖아요. 젠슨왕이 방한을 했을 때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하면은 절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그런 거를 실감하는 약간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또 근데 막상 돌아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해가 조금 좀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이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아예 사람들이 안 싸우고 살아갈 수는 당연히 없는 거기는 합니다만 조금은 올해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싸우고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모습에서는 조금은 좋지 않지 않았나라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인적인 그런 좀 우리나라의 바람이 있다면 조금 이런 문화적 파워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되 이제는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통합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그런 부흥을 이끌 수 있게 우리가 통합을 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옆으로 싸우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낼 건데 오늘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일단 그 내년은 정말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밝히면서 마무리 멘트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하나 기억해내기도 힘들 만큼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모두가 행복할 수도 모두가 힘들 수도 없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끝에서 우리는 많은 것과 이별했겠지만 또 많은 것이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2026년은 부디 여러분들에게 행복만 찾아오기를 꿀잠 자세요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모두 2025년 너무 수고하셨고 2026년에는 또 행복한 모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2월 27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릴보이의 크레딧입니다. 수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요즘 들어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 아끼던 내 신발 색이 바랬으니 불과 몇 달 만에 많은 것이 변했나봐. 너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 how you feel. Well I feel low, I feel blessed. 과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 지금까지 날 도와준 이들 이름 하나하나 빠짐없이 여기 남기기로 해. 이곳에 오기 전에 난 그저 방구석에서 변하는 게 무서웠기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놨네.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gotta see yourself. 당연한 말이지만은 나 기준을 남에게 뒀었지. I know 이제서야 주변을 봐. 지금껏 남은 친구들과 떠나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기억해. 나는 이 곡에다가 너무 늦게 말을 건네. 넌 당연하게 웃어줬네 But I can never right my wrong. 적어두지 않는다면 적어놔 내 credit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페이지 너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Baby it's your birthday. 괜찮아 오늘은 내가 몰래 낼게. 너가 말해 전부 다 얼마야. We like fast cars, fast money.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빨리 흘러가지. 어제 자주 듣던 노래 역시 내일이 오면 잊혀져. 내 사진도 흐릿해져가지. 많이 했던 고민도 어느덧 생각조차 안 나고 하나 더 거슬리지 않게 유지 핸드폰 매너모 Cause I know that 나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아 정말로. But I don't wanna die young yeah. 바람처럼 왔다 가긴 싫어 절대. 아무도 날 몰라봤을 땐 난 기억해. 나는 원해 영원히 남길 너의 기억 속에. 음악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모두 떠나가겠지만 잠시 남아줘. 짧은 영화라고 너는 느낄 수도 있지만 스쳐가는 많은 이름 어딘가에 I might be in your credit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페이지 너가 나올 때까지 읽었으면 해. Baby it's your birthday. 괜찮아 오늘은 내가 몰래 낼게. 너가 말해 전부 다 얼마야. 죽일 듯이 화를 내도 내일이면 전부 식어. 싫어도 뭐 어쩌겠어 이게 나의 직업. 미소 지어 웃음꽃 담배 피워주고 목 술을 먹고 분을 토해 침대 누워 잠을 청해. 잠이 안 와 어제 했던 멍청했던 실수 덕에 음이 나가. 내 인생은 작곡가의 짐을 더해 정리해봐 credit. 오르투는 우리 가족 좋은 노래였었구나 이제서야 음이 맞아. I'm on your credit.